네,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주급 1위 분할로트에게 저는 권영중 강사입니다. 오늘 3월 10일 시험 예언 영상 인사드리게 됐고요. 소문 듣고 오셨죠? 네, 이게 바로 정답 맛집 분할로트입니다. 자, 지난 시험에 예언을 좀 쉬어갔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예언 좀 해주세요 많이 달아주셨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파트 5에서 3초짜리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축한 시간을 파트 7에 가셔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 파트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YBM 종로에서 현강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라이브로 불나방 강의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입문 강의는 수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한 750에서 900 정도 목표하신 중급반 분들은 또 열심히 중급반에 오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익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시면 제가 하나 링크 띄워드릴 건데요. 들어가시게 되면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파워5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꼼꼼히 잘 보시고요. 조회수가 조만간 한 36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토익 시험이 처음이다 하시면 제가 또 링크 띄워드릴 거니까요. 토익 시험 시간 분배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보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 영상은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한 2개월 전 것까지 그대로 답으로 잘 나오니까 꼭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재생 목록 참고하시면 잘 있으니까 예언은 꼭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름 끼치는 예언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예언 청기누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게 적중하고 있으니 끝까지 꼭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매번 기준 포인트 플러스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었으니까 끝까지 꼭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before하고 after인데요. 뜻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품사가 이 두 가지가 전치사도 되고 접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일 때는 명사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올 거고, 접속사라면 주동목, 절이 나오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올 수 있겠죠. 둘 다 됩니다. 자, 근데 before after가 접속사일 때 분사만 가질 수도 있는데, 얘들의 중요한 특징은 관용적으로 pp가 아니라 ing만 나온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소리 내겠습니다. before ing. 자, before ing. after ing. 자, after ing 기억하시고,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being pp를 쓸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추가 포인트는 얘들 앞쪽에 수식어가 종종 붙어요. soon, shortly, immediately인데 얘들이 붙으면 보통 해석이 직후에, 직전에가 됩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앞에 답으로 잘 나오니까 얘들 기억하시고, 가장 밑줄은 soon이고요. soon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짝꿍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on after, 직후에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요. 얘로 따로 띄어서 보면 soon은 일단 기본 뜻이 뭐예요? 곧이죠, 곧. 그래서 보통 미래 시제와 또 잘 나옵니다. will과 잘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지난 2월 26일에도 will과 함께 기출이 있었으니까 미래 시 힌트로도 soon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번 나오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의 차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의, 우리의, 너의, 뭐 뒤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것 이미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를 기억하시고, 쉬울 수도 있지만 매번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두 개만 나올 수도 있고, 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있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셔서 소유 대명사와 구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중요어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지난 시험에 기출이 돼서, 그래서 closely, thoroughly, carefully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비슷하게 잘 나오죠. closely는 면밀하게, thoroughly는 철저하게, carefully는 꼼꼼하게,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꼼꼼하게 리뷰하고 연구하는 거, 감시하는 거, 이런 거 잘 꾸며주는 세 가지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carefully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꼼꼼하게 했었는데 기본 뜻이 뭐 조심스러운도 있잖아요. 지난 시험에는 조심스럽게 열어야 됩니다 로도 기술이 됐으니까 carefully는 꼼꼼하게도 있고 조심스럽게도 있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건데요. 빈출 부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이나 불나방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은 단언컨대 매번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니까 토익 공부 좀 해보셨죠? BING가 진행 시제입니다.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BPP가 수동태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have PP가 완료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요. 참고로 수동태는 목적어를 안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끝났으니까 그게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는 뭐냐면 요즘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토익 시험에서 말하는 요즘은 최근 1, 2년 사이가 됐겠죠. 1년 사이에 지금 말한 요 자리도 부사가 잘 나오는데 요 자리에 지금 부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리 내볼게요. 갑니다. 주부동. 자, 주부동. 조부동. 자, 조부동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제 영상 처음이신 분들은 작은 시작이니까 잘 따라하시고요. 자, 주부동은 뭐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 조부동은 조동사랑 동사 사이입니다. 그 자리에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가 요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도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 부사는요. 부가적인 품사이기 때문에 주동목 완전절이 있다면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로 ly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ly라고 적을게요. 추가 포인트는 지금 이 밑에 거 뭐냐면 완전절 앞뒤에 부사 가능한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 공부 좀 해보셨다면 투부정사가 부상법이 있고 이렇게 문장 밖에 들어가게 되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22년도 포함 최근까지 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사처럼 투부정사. 그럼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로 지난 2월달 시험에 또 뭐가 나왔었냐면 좀 뜬금없이 완전절 있고 투부정사 있는데 요 사이 자리를 물었어요. 요 사이 자리에 품사가 뭐가 들어가 있냐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주동목 완전절이죠. 그리고 빈칸 뒤에도 투부정사로 뭔가 완전히 있잖아요. 앞뒤가 다 완전합니다. 완전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끝나고 투부정사 나올 건데 그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는 요거는 뭐 참고로 기억하시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in order to 대표적인 투부정사 구문이고요. 얘도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건데 뭐냐면 뜻이 비슷한 접속사와 전치사예요. 그래서 먼저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접수입니다. 소리 내볼게 갑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접속사고요. 제일 앞에 있다면 접사니까 절이 나오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오겠죠. 자, 애들은 뜻은 비슷한데 전치사입니다.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입니다. 얘들은 제일 앞에 있다면 전치사니까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고 나오고 콤마 뒤에 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문장 제일 앞에 뚫어놓고 그 자리에 접이냐 전이냐 물을 거예요. 근데 콤마까지 구조가 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요거 생소하시다면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얘도 일지라도라는 전치사니까 notwithstanding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때문에도 잘 나오는데요. 먼저 접속사 때문입니다. 소리 낼게요. because since as. 자, because since as 때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앞에 있다면 절이 있고 콤마 있고 절이 있을 것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때문에란 전치사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형태가 길어도 제일 끝이 전치사면 전치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제일 앞에 있다면 명사나 명사고 절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썼던 비록 뭐뭐일지라도와 이 때문에 접전 구분이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꼭 숙지하셔서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요거는 지난 그 예언에도 말씀드린 건데 자, 먼저 exclusive는요 독점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ly 붙이면 독점적으로는 부사가 되겠죠.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contain과 retain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contain은 컨테이너 들어보셨죠? 그냥 포함하답니다. contain alcohol, contain information 하시면 되고요. 자, retain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re가 붙었죠. re가 뭐예요? re. 다시
반복이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채로 유지하다, 보유하다입니다. Please retain your receipt. 영수증 갖고 계세요. 이런 약속 나오니까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뭐가 있는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적어두시면 extensive를 적어주세요. extensive. 요거 제가 지금 한 1년째 예언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1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extensive는 광범위한 이런 뜻이고요. extensive knowledge, 지식, analysis, 분석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잘 나오니까 extensive도 꼭 기억을 중요 어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지금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훑어보시면 뜻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명사 기능이 있지만 투부정사가 모든 동사의 목적어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submit은 제출하다인데 제출하다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는 안 되겠죠. 문서 따위가 나와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잘 아시는 게 wanted to 잘 아시죠. 그리고 지난 시험에 decided to 기출이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to를 붙여서 3번씩만 외치고 가세요. expect to, want to, hope to 잘 기억하셔서 3번씩만 외쳐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강조해볼까? strive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고군분투하다인데 이거는 저랑 같이 문법을 공부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 조금 입에 잘 안 붙거든요. to랑. 그래서 묶어서 기억하시고 strive to는 고군분투하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어휘인데 첫 번째 serve입니다. 자, serve는요 뭐 데이터 서버, 서빙 들어보셨겠지만 뭐 도와주다, 제공하다도 있어요. 근데 토익에 잘 나오는 것은 자동사로 잘 나오는데 그때는 뜻이 뭐가 있냐면 근무하다도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s가 붙으면 serve as the vice president, 부사장으로 근무하다도 가능하고요. on이 붙으면 on이 관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serve on the committee, 위원회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다도 있으니까 serve는 동사일 때 이 뜻을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로 바뀐 서비스가 free repair service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무의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20 years of service가 되면 20년의 근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근무의 뉘앙스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매번 강조드리는 within이고요. 토익에서 사랑하는 전사입니다. 뜻 아실 거라고 믿고요. 기간, 장소, 단체, 거리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3일 이내 되고요. 학교 이내 되고요. 직원들 이내 되고요. 3km 이내 됩니다. 근데 뭐 제 예언을 한두 번 더 보셨다면 자, 뭐는 안 돼? 시점 명사는 안 된다를 기억하세요. 시점이 뭔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쉬운 예로 7 p.m. 이런 건 안 돼요. 한국어로 하면 7시 이내에 와라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러면 7시까지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in은 시점은 뒤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밑에 반대말 without you 뭐뭐 없이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 시험에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꾸준히 전통적으로 나왔던 건데 최근에 좀 안 나왔어서 강조드리고 싶은데 수치 수식부사입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면 숫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3 people 명사의 개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수량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형용사 누가 꾸미나요? 부사가 꾸미기 때문에 숫자도 부사가 주로 꾸미죠. 근데 아무거나 꾸미는 게 아니고 숫자를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띄어드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또 제 역할이니까 빨간색은 꼭 기억하세요. 저 빨간색. Nearly 100, approximate 100, more than 100, at least 100. 숫자 앞에 답으로 잘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건데 since입니다. 자, since는 뭐 제 정규 수업 교재도 나와 있지만 참 부가 포인트가 많아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have pp와 짝꿍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오프라인에서는 문제 풀 때 나왔었는데 기본 뜻이 이래로잖아요. 한국어로 해보셔도 언제 이래로 뭐뭐 해왔다
어울리기 때문에 해왔다가 현재 완료 have pp거든요. 그래서 since는 현재 완료 짝꿍이 돼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활용 잘 하시고. 자, 이것도 생소하시다면 외치셔야 됩니다. 소개 낼게요. fall in over. 자, fall in over. the last past. 자, last past 그리고 기간입니다. 뭐냐면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쓰고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고 기간편이 나와도 현재 완료의 중요 힌트예요. 해석해보면 지난 기간 동안에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요. 오케이? 현재 완료 힌트로 기억하시고 최근에 이제까지도 현재 완료 힌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어휘인데요. 일단 maintain이라는 동사입니다. maintain은 일단 시스템이나 시설 따위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바뀌면 maintenance고요. 유지 보수라는 명사로 쓰입니다. 토익에서 사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혹시 이 단어 뜻 모르셨다면 잘 인지하시고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가 잘 나오잖아요. 그지?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먼저 바이하고 언틸이에요. 바이하고 언틸. 자, 먼저 얘들은 그 시점 전체라고 했는데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시점과 기간의 차이 좀 해본 거예요. 갑자기 강의가 됩니다. 자, 일단 시간편이라 하면 이 시간을 시점과 기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점은 점점 딱 찍어서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계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예요. 7 p.m. 이게 시점이고요. 자, 기간은 간자가 사이 간자래요. 사이 간격이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7 hours. 오케이? 요거를 뉘앙스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전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시점 전체인데 바이하고 언틸이 시점을 가질 수 있죠. 까지. 차이점은 이렇게 하세요. 바이는 그 시점까지 딱 이런 뉘앙스고 언틸은 그 시점까지 쭉 이런 뉘앙스. 그래서 바이는 그때 딱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must 해야 돼, have to 해야 돼, should 이런 게 자꾸 또 finish 끝내야 돼, 오케이? submit 제출해야 돼. 그때까지 딱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다음에 until은 이런 거죠. 그때가 쭉 연기합니다. 그때까지 안 하고 그때 이후부터 할 겁니다. 이런 거. 그때까지 쭉 머무를 겁니다. 그때 이후로 떠난다는 소리고, 그죠?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고 짝단어도 외워두면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간 전체 하나 얘기할게요. 방금 시점 기간 구분했습니다. 자, in인데 in 플러스 기간이에요. 자, in 같은 경우는 뒤에 시간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그죠? 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계절도 가능하죠. 근데 in 뒤에 기간편이 나오면 그때 in은 일종의 after처럼 후에라고 하시게 됩니다. in 2 weeks, 2주 후에 이런 뉘앙스. 그때 뭐랑 짝꿍이냐면 미래 시제입니다. 후에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또는 뭐가 있냐면 명령문가 쓰일 수도 있어요. 후에 뭐뭐 하세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in 플러스 기간 또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온 김에 또 갈게요. 자, 방금 후회를 했죠. in 플러스 후회라고 했는데 following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follow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follow는 저기 인스타 하신 분들은요. 선팔 주시면 앞에 가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그렇고 following이 되면 먼저 형용사 쓰임일 때는 다음에라는 뜻이 있어요. The following day, following month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명사 앞에서 명사 꾸미는 자리 묻고 있다면 follow 드는 고민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그냥 following 고르면 돼. 다음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following이 전치사가 되면 뜻이 두 가지인데 방금 좀 전에 썼던 후의 뉘앙스가 있어요. after의 느낌으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ing the completion, 완성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 포인트는 이때 얘랑 좀 짝꿍을 잘 나와요. 얘랑 finally, final의 뜻이 뭐죠? 마침내, 결국에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 마침내 뭐뭐 하다 잘 쓰기 때문에 following이 후에란 전치할 때는 finally와 짝꿍이다. 그리고 당연히 finally는 F2와 잘 쓸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following 또 전치할 때 요 뉘앙스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according to 이런 뉘앙스. 그래서 following his advice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기출이 됐는데 정말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2월 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뜻은 대충 아시죠? 근데 얘는 장소만 나오지 않고 시간편도 가능합니다. 수년 전에
시간표 앞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side working hours가 되면 근무 시간 이내에 또 가능하니까 그 느낌도 꼭 알아두세요. 이건 굳이 해야 되나? 넣긴 했는데 왜냐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우리 시험 내일 모레니까 뜻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외치지도 않을 테니까 모르는 게 있다면 짝은 좀 기억하자. 오케이? 그래서 뭐 either가 나와서 or를 골라라. nor가 나와서 neither 골라라. 짝짓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짝은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는 상관접사는 아닙니다. 근데 왜 적어놨냐면 얘도 짝꿍으로 잘 쓰이니까. 근데 추가 포인트는 between 같은 경우는 and가 꼭 붙진 않아요. between은 혼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between은 혼자 쓰는 품사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그러면 만약에 and 없이 between이 혼자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이어야겠죠. 왜? 사이이니까. 오케이? 다시 between A and B면 그 A하고 B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데 and 없이 between 혼자 나오면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있다. between the two companie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전사인데요. 일단 얘기해 볼게요. through하고 throughout입니다.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일단은 자, 장소가 붙으면 through는 많이 들어봤지. 통하여, 통과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고 throughout은 장소가 붙으면 곳곳에 군데군데입니다. throughout the street, 거리 곳곳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붙으면 좀 달라지는데 throughout은요. 기간이 붙으면 내내가 됩니다.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through는 똑같이 기간이면 똑같이 쓰이거든요. 근데 시점이 붙으면 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다시 시점과 기간 아까 구분했습니다. 다시 꼭 정리하시고요. through는 시점이 나오면 까지, 기간이 나오면 내내고 throughout은 기간만 나와서 내내밖에 없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from A to B 들어보셨나요? from Monday to Friday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얘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from A through B가 돼도 A부터 B까지 가능하니까 through는 그 쓰임새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2월달하고 1월달 좀 뜸했던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뜻이 세 가지가 있고 오늘 오프라인이랑 불나방에서는 입문반에서 나왔던 건데 자, inform은 알려주다고요. notify는 통보하다고요. remind는 상기시켜주답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inform, notify, remind. 자, inform, notify, remind는 특징이 뭐냐면 목적으로 사람과 사물 중에 사람만 가진다 기억하세요. 사람만. inform you, notify you, remind you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내용은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remind만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저 to나 뭐 that을 묻는 게 아니고 너 바로 뒤에 사람 나오는 거 알아 얘들?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inform, notify, remind 잘 기억하시고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목적어 주어로 가고 얘들이 BPP가 되고 이게 그대로 내려올 텐데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번엔 얘들이 수동태가 되면 이번엔 주어가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겠지. 그지? 이 세 가지는 사람과 앞뒤로 붙으니까 inform, notify, remind 기억하세요. 의미가 되더라도 목적어 사물이야? 그럼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건데 지난 2월 달에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such as랑 like랑 including인데요. 동의어는 아닙니다, 얘들도. 근데 유의어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해석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주로 하고요. 앞에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잘 씁니다. 그래서 good teachers, like 권영준이 되면 권영준 같은 좋은 선생님 이런 뉘앙스. 오케이? 그래서 셋 다 비슷한 쓰임새니까 그렇게 인지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including 같은 경우는 같은도 있지만 뭐뭇을 포함하는 또 해석이 가능하니까 참고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요거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인데 그냥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제 포인트를 좀 언급을 드릴게요. according to 들어보셨죠? 따라서 고 in accordance with도 따라서입니다. 전차로 둘 다 기억하시고요. 보통 뉘앙스가 어떤 문서나 기록에 따라서입니다. 문서나 기록에 따라서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in addition to는 뭐뭐에 추가로 뭐뭐에 더하는 뜻이고 가끔 to가 없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뜻은 똑같은데 to가 없으면
부사라고 보셔야 돼요. 부사. 그래서 콤마가 붙고 문장이 나올 거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자, as a result 부분 별표 칠게요. 이거는 2월 달에 시험에서 언급이 됐는데 뭐뭐의 결과로서란 전치사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브가 없이 이것만 나올 때도 있어요. 뜻이 똑같이 뭐뭐의 결과로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사기 때문에 콤마가 붙을 것이다. 오케이? 됐고. 자, prior to는 이전에는 뜻이고요. 얘는 또 이따가 출제 포인트 있으니까 그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혹시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일단 안 돼요. 자, 뭐냐면, 자, 얘들은 다 각자 고유의 뜻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그냥 다 many라고 보세요. 뭐라고요? many. 그리고 뒤에 many이기 때문에 많은 명사들이니까 복수 명사가 나올 것이다.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기쁜 소식은 이 많은 many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문제에 보기로 집어넣고 이 many 중에서 하나를 뉘앙스로 구분해라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예 다른 단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들을 봤을 때 그냥 many인 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씩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CJ 힌트 좀 띄워드렸는데요. 혹시 뭐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사실은 공부 많이 안 한 거고 아까 이건 얘기했었고요. 그죠? 굳이 뭐 좀 강조하자면 현재 시제 힌트는 좀 기억할게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오케이? often 자주 이렇게 해요. frequently 빈번하게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시 힌트고 가장 민초는 요거죠. frequently 현재 시 중요 힌트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또 최근에 제가 강조 안 드렸던 건데 또 되게 많죠. 잘 들어보세요. 얘들 다 뭐냐면 상당입니다. 상당이라는 부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상당히가 잘 나와요. 판매가 상당히 증가한다. 판매가 상당히 감소한다. 트렌드가 상당히 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긴 한데 얘들도 마찬가지. 잘 들으세요.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상당히 중에 조금의 뉘앙스로 구분해라 나온 적이 없고요. 자리 문제로 나오든지 아예 다른 뜻과 나올 거니까 그냥 상당히만 기억하시고 저 빨간색 4가지가 빈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컨, 시, 노, 섭으로 기억하시고 컨시노섭. 그래서 컨시노섭 상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상당히 증가다, 변하다. 자, 비교급도 잘 꾸며요. 상당히 더. 오케이? 자주 나오니까 컨시노섭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거 지난 시험, 이거 2월달이죠. 2월달 시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중에 나왔던 포인트인데 오늘 이것도 현강에서 했던 거예요. 소리 낼게요.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의문사는 접속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rt 5에서 의문문이 안 나오거든요. 다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Part 5에서 의문사를 보시면 일단 접속사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러면 동사가 추가되겠죠. 자, 그리고 2개로 나눠놨는데 이 2개를 나눌 수 있다면 또 굉장히 먹고 들어갑니다. 의문 대명사입니다. What, which, who. 자, what, which, who 기억하시고 얘는 의문 대명사니까 뒤에 명사나 빠진 불완전절이 주로 붙고요. 자, 요 4개 보시죠.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니까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절을 가지고 옵니다. 오케이? What, which, who, when, where, how, why. 리듬 기억하셔서 많이 외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관련해서 나온다면 토익 시험의 관계대명사는 80% 이상이 보통 주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who is that이고 꾸미는 건데 요즘에 한 6개월 사이에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주격 관계절의 동사의 수일치를 묻습니다. 수일치. 수일치는 주어 보고 하는 건데 얘 보고 하는 걸까? 아니죠. 이때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한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도 선행사 보고 수일치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게 선행사라는 개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얘도 언급을 드릴 건데 뭐냐면 일단 소리 내볼게요. 갑니다. Does one thing body. 소리 내세요. 다시. 자, Does one thing body. 네, 따라하셨나요? 저 지금 그 학원에서 불나방 시스템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제 강의실이 120명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강 시간이라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혼자 지금 Does one thing body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제가 불쌍해서라도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Does one thing body. 자, Does one thing body 기억하시고 얘들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요 네 개만 나올 것이다.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Those who, 오케이? Those who, anyone who, anything which, somebody who, 그러면 되죠. he who 들어봤어요? 뭐 it which 돼요? 안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는 요 네 개가 나올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those who가 이제 those가 가장 빈줄이긴 한데, 지금 이까지 봤나 모르겠어요. 지금 장표가 지금 한 10장밖에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거 나갑니다. 지금 이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보신 거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에다가 토익은 역시 두 남자 토익 이라고 써주시면 얘는 진짜 열심히 하네구나. 제가 대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지금 봤으면 또 한번 달아보세요. 뭐냐면 도주가 되면 한 대로 뭐뭐인 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때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년 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2월 달에 언급이 됐거든요. 두 개만 기억할게요. All those who 그리고 only those who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all those가 되면 뭐뭐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nly those가 되면 단지 뭐뭐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또 요거 한 개 적어볼게. 이게 뭐가 있냐면 specifically those who가 돼도 뭐 특별히 자세하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those 앞에 그러니까 those가 뭐뭐인 사람들 those who일 때 앞쪽에 붙는 수식어들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매번 말씀드리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인데 일단 빨간색 표시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뜻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that을 붙여서 많이 외치세요. Say that, suggest that, recommend that 좀 기억해 두세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사이에 가장 빈출이 이거긴 합니다. 3년 사이인데 이게 3년 전에만 그랬어. 아니 2년 전이구나. 2021년도에 언론 스테이션 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스테이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네요. 아까 괜히 오버했었네. 그지? 그래서 extensive는 아까 얘기했었죠. 광범위한이고 광범위한 knowledge, 지식, experience, 경험 가능하고 comprehensive도 광범위한이고요. expansive도 광범위한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원형 동사가 extend잖아요. 그래서 늘리다, 연장하다가 되고 혹시 형용사 자리에 extensive가 나올 수도 있고 extended가 나올 때도 있어요. 분사로.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얘는 연장된이 되거든. 그러면 이 두 개는 뜻이 다른 거야. 얘는 광범위한이고 얘는 연장되니까. 지금 좀 잘렸는데 데드라인이거든요. 데드라인. 광범위한 데드라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연장된 데드라인이 맞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형용사 extended는 연장된이니까 extensive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의 원형 동사 expand는 확장시키다고 요거랑 짝꿍으로 잘 나왔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전체 문제를 만났어. 근데 죽어도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뭐로 찍어? for로 찍어라. 그래서 for는 참 잘 나오니까 for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동안에 숫자 기간 동안이고요. during과 구분하셔야 돼요. during은 명사 동안입니다. 소리 낼게요. during the during은 명사가 잘 붙고 for는 숫자 기간이 잘 붙다. 제가 동안에 기억하고 두 번째 for는 이거죠. 요 뉘앙스. 위해서 대해서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award for 무엇을 위한 상, agenda for 무엇을 위한 안건 이런 식이니까 for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아까 좀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prior to가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prior to가 이전인데 자, 얘들 뜻이 뭐냐면 미리, 전에, 일찍이죠. 비슷한 뜻인데 품사 좀 다른데 얘들이 앞쪽에 기간편이 잘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 days in advance, 2일 미리, 2 days before, 2일 전에 이렇게 됩니다. 2 days prior to 2일 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은요. 앞쪽에 기간편이 붙어 있으면 묶어서 이걸 한 몸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 분석하실 때 한 몸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봐봐. 주동목이 있고요. 2 days prior to the meeting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장이겠죠. 그리고 prior to가 전차이기 때문에 전명구를 묶고 싶어. 묶을 때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고. 그럼 2 days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기간편이 붙어 있다면 묶어서 전체를 전명구로 봐야 된다. 그래야 문장 전체가 구조 분석이 될 거니까 기간편이 붙어 있으면 묶어서 한 몸으로 본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편이고요.
혹시 2월달에 시험 보셨다면 이거 보고 보셨다면 아마 소름 끼쳤을 것 같은데 일단 4개 보이시죠? 소리 내겠습니다. almost some other. 자, almost some other는 불가산 명사를 꾸미던지 가산 복수 명사를 꾸미는 수량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강에서는 이 4개가 뭘 꾸미는지 모르면 시험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much less 리듬 기억하세요. much less 얘는 불가산 명사 꾸미는 거. 얘들은. 자 그리고 everyone, each one, another one 얘는 가산 단수 꾸미는 수식어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several은 뜻은 대충 아세요. 몇몇이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several cars 한 종사가 될 수도 있지만 several of the cars 얘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several 얘 자체가 몇몇이라는 복수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자 any는 뭐 뜻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y는 뜻이 이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꾸밀 때 어떤 명사로도 다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하고 뜻만 잘 활용하세요. 소리 됩니다. 방이ing, 방이ing, 이나잉, 이나잉입니다. 전차 플러스 동명사 구문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4가지는 꼭 외쳐보시고 특히 빨간색 2가지는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요거 요즘엔 좀 뜸하긴 한데요. 항상 강조드린 건데 뭐냐면 IV랑 AL입니다. 요거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거든요. 요거로 끝나는 명사를 정리했는데 빨간색 표시한 거 모르시면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명사들이니까 꼭 기억하고 이니셔티브랑 프로포즈 중요하고 자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어휘는 disposal입니다. disposal, 처리, 처분, 폐기 처분이란 명사고요. 오브랑 짝꿍입니다. 지난 시험에 disposal한 동사가 기출이 됐었고 명사는 disposal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6에 반드시 나올 접속 부사고요. 혹시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뜻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art 6에서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나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온 형태로 자주 나올 겁니다. 특히 빨간색은 초빈출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활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개 보이시죠? 소리 내겠습니다. Allowed, expect, require, permit. 자, allowed, expect, require, permit. 잘 기억하시고 자, 뜻이 어렵지 않은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동사들입니다. 물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5가지예요. 특히 allow랑 require는 초빈출이니까 allowed 리듬 관계 꼭 기억하세요. 수동태로 바뀌면 BPP 그냥 내려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be required to, 오케이? be alerted to 잘 나올 거니까 5가지는 꼭 기억하자. 자,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데일리 토익 올리다 보니까 분사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사 관련 제가 중요한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또 보시면 분사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끝까지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BM 두 남자 토익. 두 남자 토익.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열심히 보신 거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시험 끝나고 저희 이 채널에서 또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어려운 파트 뭔지 물어볼 테니까 시험 끝나고 잘 찾아오셔서 또 많은 분들과 댓글로 대화해보시고 또 여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